루피와 이무, 드래곤과 갈린, 겐타이와 키드, 로우가 대치 중인 사이 쌍디는 아이기스와의 대결을 이어가기 위하여 곧바로 아이기스에게로 향하려 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쌍디를 바라보며 검은다리 쌍디, 겨뤄본 바로 아직 내게는 미치지 못한다. 또한 부상을 입은 상태이니 워큐리 정도면 충분히 감당이 가능할 터. 하지만 롤로노와 조로는 다르다. 저 몸으로도 워큐리를 쓰러뜨릴 가능성이 농후해. 만약 롤로노와 조로가 자유롭게 움직인다면 위험할지도 모르겠군. 롤로노와 조로는 내가 직접 마무리 짓는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조로를 맡으며 워큐리에게 쌍디를 맡겨두려 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사람 열매 모델 카오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혼돈의 시간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쌍디, 조로, 워큐리를 공허의 공간으로 이동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쌍디는 이 공간은 어디지? 라고 물었고 조로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며 난 또 길이라도 잃은 줄 알았군. 분명 저 멧돼지는 그런 능력이 없을 텐데 이무는 루피와 대치 중이고 라고 중얼거리며 의아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워큐리도 당황을 감추지 못하며 나와 저 둘을 단번에 끌고 왔다는 것은 누군가의 패기가 최소 우리 셋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건가? 라고 말했고 그 순간 아이기스가 이들의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귀빈들을 초대하게 되어 영광이군요. 패기의 저항이 강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만 확실히 부상 입은 몸으로는 무리였나 봅니다. 라고 말했고 쌍디는 어이 방패자식아, 나랑 못다한 승부를 봐야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동료들이 휘말릴까봐 힘 조절을 할 필요도 없는 이런 공간, 네 녀석을 쓰러뜨리긴 최적인 곳이군.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마리드 잠브를 사용하여 전투태세를 갖춥니다. 하지만 아이기스는 검은다리 쌍디, 네 상대는 내가 아니다. 오로송 워큐리, 네 녀석이 검은다리를 쓰러뜨려라 라고 명령하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며 누구에게나 존댓말을 사용하던 아이기스는 반말을 사용함은 물론 오로송에게도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이런 건방진 네 녀석 세계정부 측의 인물이면 확실한데 그분도 아닌 이놈이 오로송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냐 라고 소리쳤고 아이기스는 토프먼 왕국의 왕 토프먼 워큐리, 난 이놈이 이무님과 함께 세계정부를 설립하기 그 오래전부터 이무님과 함께 네로나 가문의 번영을 위해 살아온 전사다.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만 영리한 녀석이니 분위기 파악은 끝냈겠지. 지금은 내 명령에 따라라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조로를 향해 다가갔고 워큐리는 아이기스에게서 느껴지는 패기와 기운이 자신보다 강했으며 이전부터 이무와 대면하며 자신들에게 이무의 명령을 전하는 근위병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빠르게 분위기 파악을 마친 뒤 자신이 상디를 상대하기로 결정한 뒤 사람 열매 모델 사탄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탄의 형태로 변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여전히 아이기스를 상대하려 했지만 워큐리가 사탄의 저주를 사용하여 쌍디를 구속하였고 쌍디와 워큐리, 조로와 아이기스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쌍디와 워큐리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조로는 곧바로 칼을 뽑아드나 조로는 루피와 대결을 펼치며 심각한 부상을 입었기에 사실상 움직이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조로의 왼쪽 주머니를 유심히 보며 분명 아까 초파라는 녀석이 난입했을 때 초파가 밀짚 모자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약을 건넸는데 다행히 제가 지켜본 바 당신과 밀짚 모자를 제외한다면 그 누구도 사슴의 약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조로 역시 루피와 마찬가지로 체력을 순식간에 회복시키는 만병통치약 EOE를 받았고 조로가 받은 EOE는 조로의 체질에 맞춘 EOE 11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눈치챈 건가, 근위병 따위는 약 없이도 잡을 수 있으니 걱정 마라. 네 놈을 상대로 이 약을 먹을 리는 없으니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낸 뒤 순식간에 아이기스에 접근하였고 조로는 루피와의 대결에서 패도의 경지에 올라섰기에 조로의 엠마에는 배양색 패기가 영구적으로 휘감겨 있었습니다. 조로는 화도일 문자와 도신류의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순식간에 아이기스에게 접근하여 아이기스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조로의 공격 루트를 완벽히 읽어낸 뒤 자신의 방패 혼천 패무순을 사용하여 조로의 삼도류를 완벽하게 막아낸 뒤 자신의 검 혼천 패무도를 꺼내들며 배양색 패기와 참격을 동시에 방출시키며 조로를 땅에 처박아버린
베어버리는데 성공했고 조로는 피를 토해내며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패도의 경지에 올라선 최초의 검사로군요. 도신 류마조차 그 경지에는 도달하지 못했는데 하지만 그 몸으로 제게 덤비는 건 만용입니다. 라고 말하며 조로를 마무리 짓기 위해 조로에게 다가옵니다. 조로는 아이기스와 한압을 주고받은 뒤 아이기스의 실력이 자신의 상상 이상임을 파악한 뒤 루피와의 대결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몸으로는 상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며 곧바로 초파가 준 약을 꺼내들어 먹습니다. 그리고 순간 조로의 온몸에는 극심한 고통이 가해졌고 조로는 순식간에 피가 흥건해지며 옷이 찢어지는 고통을 맛봅니다. 하지만 조로는 일말의 신음조차 뱉지 않았고 검을 진 채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고 아이기스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라고 말했고 조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이오이 10일의 약효로 인하여 체력이 모두 회복됩니다. 또한 상처도 말끔히 회복되었고 조로는 푹 자다 일어난 기분이군. 어이 재수없는 갑옷 자식아 각오해라. 라고 말한 뒤 감겨진 자신의 왼쪽 눈을 뜨며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였고 조로의 폐양색 패기가 매우 강력했기에 아이기스는 조금씩 뒤로 밀려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곤란하군 사슴 녀석. 수술 열매에 불로수술에 비할 바는 아니다만 엄청난 약을 만들어냈어.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이라 불릴만하군. 이라고 말하며 초파가 만들어낸 약의 효능만큼은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조로는 아이기스와의 대결을 이어나가기 위하여 다시 한번 자신의 검 세자루에 폐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극대화하였고 조로는 순식간에 아이기스에게 접근하여 일합 참사를 사용하여 아이기스의 다리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이기스는 사람 열매 모델 카오스의 능력을 사용하였고 아이기스의 모습은 아무런 실체가 보이지 않았지만 흐릿하게 푸르게 빛나는 눈만이 보이는 거인의 형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곧바로 혼돈의 서약을 사용하였고 하늘에서 무수히 많은 황금빛 운석이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조로조차 조금은 놀라는 모습을 보이며 이 녀석 단순히 오로성 정도로 치부할 남자가 아니군. 적어도 이 정도의 권능은 이무 그 녀석이 떠오를 정도다. 라고 말한 뒤 자신에게로 떨어지는 황금빛 운석을 베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황금빛 운석 중 하나로 위장하여 조로에게 손쉽게 접근하는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자신의 방패 혼천 폐무순을 사용하여 조로의 안면을 강타하는데 성공하였고 조로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조로는 찰나의 순간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아이기스의 공격의 위력을 최소화시키는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아이기스에게 접근하여 삼도류 오이 신사를 사용하여 아이기스의 팔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기스는 자신의 검 혼천 폐무도를 꺼내든 뒤 태고의 검식을 사용하여 조로의 삼도류 오이 신사를 막아냈고 조로와 아이기스의 참격이 충돌하며 아이기스가 만들어낸 가상세계에도 큰 영향을 끼치며 주변의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 버리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곤란하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롤로노와 조로 내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강자로군. 빨리 결착을 짓지 않으면 이 세계가 무너지겠어 라고 중얼거립니다. 아이기스와 조로는 격렬한 전투를 이어갔고 아이기스와 조로의 패기는 거의 대등했으며 조로는 검수를 위주로 아이기스는 능력을 위주로 변수를 창출하며 서로를 압박해갑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점점 전투력이 상승해가는 모습을 보였고 조로는 니놈 900년은 더 산 늙은 구렁이 같은데 그 나이를 먹고도 성장할 여지가 남은 건가? 라고 물었고 아이기스는 3000년 전 태고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 저는 그 싸움의 여파로 크나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여 약 3000년간 휴식을 취하며 육신의 부상을 치유하기 위하여 정체를 숨긴 채 이무님을 보필하였고 그간 굳이 제가 나설 만큼의 적은 없었기에 전 몸이 굳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검은다리 쌍디 롤로노와 조로 당신들과 싸우며 점점 제 몸도 과거의 기억을 되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뒤 자신의 검 혼천 폐무도를 사용하여 조로를 베어버렸고 단번에 조로의 목을 베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목이 떨어져 나간 자신의 몸통을 보게 되었고 순간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일격에 베었다고
기척을 느끼지조차 못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내 조로는 이 상황이 환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파한 뒤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아이기스의 능력에 저항하였고 곧바로 삼도류 절명천파를 사용하여 아이기스를 베어버리려 하였고 삼도류 절명천파의 위력은 하늘을 깨트려버릴 만큼 강했기에 아이기스는 자신의 방패 혼천패무순을 꺼내든 뒤 혼천패무순을 수천 배의 크기로 만들어 그야말로 무적과 같은 방어를 선보이는 기술인 거패지왕을 사용하였고 거인족보다 훨씬 거대한 황제의 형상이 나타났고 동시에 아이기스의 혼천패무순이 수천 배로 커졌으며 거대한 황제의 형상은 수천 배 크기로 커진 아이기스의 방패 혼천패무순을 쥔 채 조로의 공격을 막아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이기스가 거패지왕을 사용한 뒤 조로는 모든 것을 막아내는 방패라는 건가? 하지만 이 세상에 내가 베이지 못할 것은 없다 라고 소리쳤고 조로의 삼도류 절명청파와 아이기스의 거패지왕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조로의 공격조차 아이기스의 방어를 뚫어내지 못한 듯 싶었지만 그 순간 조로의 도신류가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고 조로의 생명에 위협이 가할 만큼 엄청난 양의 패기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전신이 피로 물들며 도신류가 패기를 흡수하는 동안 정신을 잃지 않고 버텨냈고 잠시 후 조로의 도신류 역시 영구적으로 폐양색 패기가 휘감긴 영구패도로 변화하게 되었고 순식간에 조로의 폐양색 패기가 강해지며 아이기스의 거패지왕마저 뚫어내는데 성공하였고 아이기스가 만들어낸 거대한 황제의 형상은 사라졌고 아이기스의 방패 혼천패무순도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오며 아이기스는 조로의 삼도류 절명천파를 막아내지 못했고 아이기스의 전신이 피로 물들며 아이기스는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곧바로 자신의 생명력을 담보로 상처를 순식간에 회복하며 가까스로 정신을 잃지 않으며 전장으로 복귀하였고 롤로노와 조로 두 개의 검을 영구패도로 만들어내다니 어쩌면 세계정부가 맞이한 최강이자 최악의 적은 몽키디 루피가 아니라 당신일지도 모르겠군요 라고 말하며 조로의 강함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조로 역시 체력이 꽤나 소진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아직 진정한 삼도류를 완성하지 못했군. 네 녀석이 전투를 지속할 체력이 남은 걸 보니 말이야 라고 말한 뒤 자신의 검 화도일문자를 바라보았고 엔마와 도신류마저 영구패도가 되었지만 화도일문자만 아직 영구패도가 되지 못했기에 조로는 아직 자신이 완전히 완성된 상태는 아니라고 말하며 자아성찰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조로는 다시 한번 검 세자루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으며 결착을 지을 준비를 마쳤고 아이기스는 어쩌면 이 대결이 나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우리의 계획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쓰러질 순 없다.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두지 않고 싸우면 곤란하겠군. 이라고 생각하며 조로와 대결을 재개할 준비를 마칩니다. 조로는 아이기스와의 대결을 통하여 도신류마저 영구패도로 변환시키는데 성공하며 도신류와 엠마를 영구패도로 변환시키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화도일문자만큼은 여전히 영구흑도로만 변환되었을 뿐 영구패도로는 변환되지 않았고 조로는 결국 화도일문자가 마지막 숙제가 된 것인가? 아직 이 녀석을 영구패도로 변환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갈 길이 멀었음을 의미하겠지. 저승에서 만날 쿠이나를 위해서라도 이 것만큼은 반드시 영구패도로 변환시킨다 라고 생각하며 결의를 다집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조로를 바라보며 또 다른 벽을 넘어서고 있는 중이군요. 역시 당신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밀짚모자 루피와 함께 자멸하도록 유도했는데 되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다니 라고 말하였고 조로는 아이기스를 향해 칼을 겨누며 이젠 니놈과도 결착을 지을 시간이다. 생각보다 더 오래 걸렸군.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삼도류 5위 신감 무퇴를 사용하여 아이기스의 갑옷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의 갑옷 일부가 완전히 잘려나갔고 조로는 기세를 놓치지 않으며 다시 한번 삼도류 5위 신감 무퇴를 사용하여 아이기스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이기스는 자신의 손바닥을 넓게 펼쳐 조로의 공격을 튕겨내는데 성공하였고 이후 혼돈의 굴을 사용하여 조로를 멀리 날려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로의 뺨에서 피가 흘러져 내렸고 아이기스는
역시 롤로노와 조로, 당신 체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군요. 밀지모자 일당의 명의 초파가 건넨 약물이 뛰어나긴 하다만 완전한 효능을 가지고 완성된 샘플은 밀지모자가 건네받은 샘플뿐인 것 같군요. 라고 말하며 초파가 조로에게 건넨 약은 완전한 효능을 가진 약은 아니었고 그 때문에 조로는 체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 역시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나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아이기스는 사람 열매 모델 하데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변에 알 수 없는 에너지들을 모으기 시작하였고, 아이기스는 롤로노와 조로, 나를 이토록 몰아붙인 자는 그놈들 이후 처음이로구나 라고 말하였고, 조로는 조금은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저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소강 상태가 흐른 뒤 조로와 아이기스는 곧바로 서로를 향해 공격을 시도했고, 조로와 아이기스의 폐왕색 패기가 충돌하며 엄청난 충격파를 형성하며 조로와 아이기스의 대결은 막바지로 접어듭니다. 조로는 초파가 건넨 만병통치약 25211을 먹었지만 25211은 급하게 제조된 샘플이었기에 조로의 체력을 완전히 회복시켜주지 못했고, 조로는 이후 루피와 연이은 난전을 펼친 터라 몸 상태가 꽤나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이에 굴하지 않으며 감겨있던 자신의 왼눈을 뜬 뒤 근위병, 이제 결착을 지을 시간이다 라고 말한 뒤 자신의 검 세 자루의 폐왕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극대화시킨 뒤 순식간에 아이기스에게 접근한 뒤 아이기스의 팔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기스는 사람 열매 모델 카오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빛조차 포함한 모든 것을 잠시 무해 상태로 되돌린 뒤 거대한 운석을 조로를 향해 떨어뜨렸고, 조로는 순식간에 운석을 베어낸 뒤 아이기스에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이는 아이기스의 함정이었고, 아이기스는 조로가 운석을 베는 것을 유도한 뒤 조로가 자신의 공간 안으로 들어오길 기다렸고, 아이기스는 자신의 검 혼천폐무도의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배양색 패기와 참격을 동시에 방출시키며 조로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이를 손쉽게 막아서며 검술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다. 그런 어설픈 검술로 나를 뵐 수 없다 라고 말한 뒤 일합 참살 지옥 참수를 사용하여 아이기스에게 곧바로 반격을 가하나, 아이기스는 롤로노와 조로 역대 최강의 검사라는 건가? 하지만 검술은 승부의 극히 일부, 객기는 좋으나 아직 니놈에게 꺾일 시기는 아니다 라고 말한 뒤 자신의 방패 혼천폐무순을 꺼내든 뒤 혼천폐무순의 무장색 패기를 극대화하여 조로의 공격을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의 일합참살 지옥참수의 위력이 생각보다 더 강력했고, 아이기스는 조로의 공격을 막아서지 못하며 멀리 튕겨나갑니다. 하지만 아직 조로의 공격 세례가 끝나지 않았고, 조로는 곧바로 패도일왕 진무성천을 사용하였고, 그 순간 조로의 폐왕색 패기가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며 순식간에 아이기스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아이기스는 조로의 공격에 제대로 반응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조로는 자세를 다잡은 뒤 끝이다 신의 방패 라고 말한 뒤 삼도류 절명투하를 사용하여 아이기스의 몸을 정확하게 반토막 내어버리는데 성공하였고, 아이기스는 상반신과 하반신이 분리된 채 쓰러집니다. 그리고 조로는 숨을 헐떡이며 쓰러진 아이기스를 바라봅니다. 조로는 아이기스를 한 차례 리타이어 시키는데 성공했지만 무언가 찝찝한 감정이 느껴졌으며 아이기스가 만들어낸 허무의 공간도 붕괴되지 않았기에 조로는 본능적으로 끝이 아님을 알아차리며 천천히 아이기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기스의 주변에 엄청난 양의 빛이 모여들었고, 조로조차 눈이 부셔 앞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뭐냐 이 불빛은 이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천천히 공중으로 떠오르며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의 손바닥에서 환한 빛이 퍼져나오고 있었고, 아이기스는 니힐라이저를 사용하여 전신의 부상을 완전히 회복하였고, 조로는 조금은 부당하다는 듯이 이를 바라보며 오로성조차 아득히 능가하는 회복력이군 이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니힐라이저, 시간과 공간, 심지어 빛조차 무로 되돌리는 기술이다 라고 말했고, 조로는 화두일문자를 꽉 깨물며
벌써 쓰러지면 실망할 뻔했다고 망할 경비병이라고 소리쳤고, 아이기스는 자신의 손의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을 바라보며 니힐라이저에도 분명 한계는 있다. 서둘러 쓰러뜨리지 않으면 위험한 건 되려 내가 될지 모른다. 니힐라이저는 시간의 법칙을 잠시 속여 몸을 회복한 것처럼 둔갑하는 기술이기도 하기에 언제 갑자기 부상의 여파가 몰려올지 모른다. 라고 말하며 아이기스의 니힐라이저는 시간조차 잠시 무로 되돌리는 기술이긴 하나 결국 아이기스조차 우주의 절대적인 법칙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었고, 아이기스는 변수가 발생하기 이전 빠르게 조로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가 조로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아이기스의 갑옷이 폭발을 일으켰고, 조로는 폭발의 여파를 견뎌내며 인상을 찌푸리며 아이기스를 바라봅니다. 아이기스의 갑옷이 시간의 법칙을 견뎌내지 못하며 폭발하였고, 아이기스는 본 모습을 드러냈고, 아이기스의 패기는 이전보다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아이기스는 과거 3000년 전 태고의 전쟁에서 무리하게 힘을 사용하는 탓에 불로 수술을 받았음에도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였고, 결국 갑옷으로 힘을 가두어 힘을 봉인하기로 결정했고, 아이기스의 갑옷은 일종의 억제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로가 아이기스의 갑옷을 격파하며 아이기스의 힘을 억제하던 갑옷이 사라졌고, 아이기스는 이전보다 더 강해졌으며 난폭해졌습니다. 다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었기에 아이기스가 온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아이기스는 3000년 만이군. 다시 그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 라고 말했고, 조로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래, 그 정도는 되어야 배는 맛이 있지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아이기스에게 접근하여 여망 삼도룡 지옥의 서신을 사용하였고, 하늘에서 조로의 참격과 함께 청룡, 황룡, 흑룡이 나타나 아이기스를 노립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롤로노와 조로 서둘러 승부를 볼 셈인가? 나에겐 잘된 상황이다. 저 녀석은 분명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다. 그걸 알기에 빠르게 결착을 지으려 하는 거겠지. 하지만 조급함은 곧 패배로 직결될 것이다. 라고 말한 뒤 조로의 여망 삼도룡 지옥의 서신을 막아서기 위하여 사람 열매 모델 카오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카오스의 형태로 변화하였고, 아이기스는 평범한 카오스의 형태가 실체가 보이지 않으며 짙은 어둠과 영원히 불타는 무언가가 아이기스의 주변을 감싸고 있었고, 아이기스의 눈은 마치 태양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이기스는 카오스의 형태로 변화한 뒤 곧바로 프랙탈 패시보를 사용하였고, 매우 거대한 블랙홀이 생겨나며 조로의 기술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로의 패기가 워낙 강력했기에 조로의 여망 삼도룡 지옥의 서신은 아이기스의 프랙탈 패시보를 파괴시키는 데 성공했고, 아이기스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억제된 힘이 해제되었음에도 내가 밀리는 건가? 라고 생각했고, 조로는 아이기스가 반격할 틈도 주지 않으며 아이기스에게 다가와 제2의 정상결전에서 선보인 자신의 필살기역 기술인 일합천지 참수제를 사용하여 아이기스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조로의 공격을 완벽히 막아설 순 없다고 판단한 뒤 몸을 비틀어 자신의 한 팔을 희생하였고, 아이기스의 팔이 완벽하게 절단되며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아이기스는 곧바로 반격을 취하며 자신의 검 혼천패무도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태고의 검식을 사용하여 조로의 복부에 칼을 꽂아넣는 데 성공했고, 조로는 피를 토하며 비틀거렸고, 아이기스 역시 한 팔을 잃는 중상을 입습니다. 조로와 아이기스는 치명타를 주고받은 뒤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승부를 이어갔고, 본능적으로 승부의 끝이 다가왔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자신의 검 세자루의 폐황색 패기를 극대화한 뒤 잠시 눈을 지그시 감으며 루피와 동료들 쿠이나 미오크를 순서대로 떠올렸고, 난 저 남자를 베고 더 높은 경지에 올라선다. 최강이 된다는 약속은 지켰다만 이곳이 내 최종 지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라고 말한 뒤 자신의 모든 힘을 끌어모아 한 번에 방출하며 1합의 승부를 결정짓고자 하였고, 그 순간 도신류가 조로에게서 도신류마의 의지를 느끼며 도신류의 패기가 더욱 강해집니다. 조로는 자신의 마지막 공격을 시전하기 위하여 순식간에 공중으로 도약한 뒤 자신의 검과 신념을 일치시키며 신검 합일의 경지에 올라섰고, 조로는 곧바로 화도일 문자를 사용하여 모든 것을 불태울 만큼 강력한 화염을 일으켜냅니다. 또한 동시에 도신류를 사용하여 그 어떠한 적도 단번에 베어버릴 만큼 강력한 참격을 만들어냈고, 이후 엠마를 사용하여 매우 강력한 번개를 일으켰고, 화염, 참격, 번개는 동시에 아이기스를 향해 날아갔고, 조로는 자신의 마지막 합에 모든 것을 겁니다. 그리고 조로의 화염, 참격, 번개는 하나의 합을 이루었고, 조로는 이 기술을 삼도류 화마참내 생사참변으로 명명하였고, 조로의 삼도류 화마참내 생사참변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며 아이기스에게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곧바로 조로의 공격을 맞받아치기 위하여 사람 열매 모델 카오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공허의 절단을 사용하여 조로와 자신을 제외한 주변의 모든 물질을 무의 상태로 되돌려버렸고, 조로의 공격의 위력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단한 위용을 떨치고 있었고, 아이기스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최적의 타이밍을 캐치한 뒤 곧바로 자신의 검과 방패, 배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동시에 두른 뒤 태초의 서약 프라페시보를 사용하여 시간과 공간마저 붕괴시키며 조로의 기술을 무효화시킨과 동시에 조로의 생명력을 앗아가 조로라는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며 허무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의 태초의 서약 프라페시보와 조로의 삼도류 화마참내 생사참변이 충돌하였고, 조로의 공격은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또한 조로의 하반신부터 서서히 사라져가며 조로는 생명을 잃는 것을 넘어 존재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며 그대로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고, 아이기스가 쓰러짐에 따라 공허의 세계가 붕괴되었고, 아이기스는 레드라인의 상공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낙하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몸 절반이 사라져갔지만 그 순간 조로의 삼도류 화마참내 생사참변이 아이기스의 태초의 서약 브라페시보를 파괴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조로의 무장색 패기가 아이기스의 능력에 저항하는 데 성공하며 조로는 아이기스를 꺾는 데 성공합니다. 조로의 삼도류 화마참내 생사참변이 아이기스의 태초의 서약 브라페시보를 파괴하는 데 성공하며 조로는 아이기스를 꺾는 데 성공하였고, 공허의 세계가 파괴되며 공허의 세계에서 전투를 이어가던 쌍디와 워큐리 역시 레드라인으로 튕겨져 나옵니다. 그리고 쌍디는 이 세계가 붕괴되었다는 건 그 근위병 녀석이 패배했다는 소리겠지. 말이 뭐 그놈을 꺾은 것인가? 제법 만만치 않은 녀석인데 말이야. 과연 세계 제1의 검사란 말인가? 라고 말하며 조로의 강함에 감탄함과 동시에 조금은 질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좌절하며 롤로노와 조로의 독주를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없군. 밀짚모자도 밀짚모자지만 롤로노와 조로 역시 그에 준하는 위험인자다 라고 소리칩니다. 한편 조로는 루피 이무와의 대결로 인한 부상을 하는 채 아이기스와 격렬한 사투를 벌인 탓에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황에 놓였고, 조로는 운이 좋게도 바다가 아닌 마리조아의 잔해 속으로 추락합니다. 하지만 불행은 곧바로 찾아왔고 조로는 승리를 만끽할 틈도 없이 누군가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쓰러진 아이기스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곧바로 조로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조로는 조금은 성가시자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귀찮은 녀석이 나타났군 이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칼을 꺼내듭니다. 하지만 조로의 체력은 이미 바닥난 상태였고 냉정하게 말하면 몸을 움직이는 것도 기적인 수준이었습니다.